하버드 학칙은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준석이 거짓말하고 있을까? 하버드 학칙이 거짓말하고 있을까? 반갑습니다. 김용민TV입니다. 자, 최근에 이준석이가요, CBS 방송에 나와서 실시간으로 동문 사이트 로그인을 하면서 나 하버드 대학교 나왔거든, 뭐 이런 인증 쇼를 벌였는데요. 자충수를 뒀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본질은요, 이준석이가 하버드 갔냐 안 갔냐, 하버드에서 풀 뽑았냐 안 뽑았냐, 이게 아니죠. 뭐냐, 핵심은 노무현 과학장학생 1호로 선발이 돼가지고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하버드를 다녔고, 컴퓨터 사이언스 학사, 경제학 학사 이렇게 전공을 했다라고 15년을 넘게 정치판에서 국민을 속여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그 화려한 복수 전공이다라는 이력으로 표를 얻었다라는 거죠. 아예 그거 아니었어도 뭐 이준석이가 아니요. 이준석이가 처음에 나왔을 때 하버드 물 먹었다라고 해서 빵빵 떴습니다. 만일에 이준석이가 처음 나왔는데 하버드 고졸이다라고 하면 지금의 상황에 와 있을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 5번의 선거를 치를 동안에 학력이 2023년 5월 23일 이후로 네이버 프로필도 바뀝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닥 바뀌는 이 서류를 선관위가 받아줬다라는 것도 문제고, 자, 슬그머니 경제학을 컨센트레이션으로 바꿨다라는 것도 문제고, 자, 제가 앞서 이준석이가 이 로그인 쇼를 하면서 이게 문제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방송 중에요, 그동안의 성적을 가려왔었는데요, 그 가린 성적이 공개됐다라는 겁니다. 야, 그러면서 이준석의 진짜 전공과 처참한 성적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눈길을 좀 끄는 게 뭐냐면요, 아니, 이준석이가 이 하버드 나왔다라고 하는데 하버드 로그인 쇼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드러난 이 하버드 배지도 뭔가 살짝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라는 거네요. 자, 오늘요, 이준석 자꾸 네가 설치면서 거짓말을 낳는다고 뭔가 쇼를 해대고, 전환기 대표를 향해서 뭐 선처가 없다라고 언론 장난질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늪에 빠진다라는 거 제대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에는요, 4월 한정 광고 방송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준석 졸업장 보면 좀 이런 느낌이죠. 전공 표시도 없고 학위는 배추러 오브 아트, 즉 문학사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경제학 전공했다라고 하는데 네가 흔드는 졸업장만으로는 어느 학과를 졸업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포스티브 공증 서류 한 장 들이밀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서류는 들이밀지도 못하고 CBS 방송에 나와가지고 로그인 쇼를 해댔는데요. 방송 중에요, 그동안에 이제 가려왔던 성적이 공개돼가지고 의문점이 몇 가지가 풀렸었죠. 자, 그리고 이준석이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대학의 전공을 메이저다라고 부르지만 하버드는 메이저가 없고 컨센트레이션이다 라고 한다. 이러한 학제의 차이를 전혀 모르고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럼 누가 판단하는데요? 하버드 학칙요 2005년 2007년 다 뒤졌죠. 컴퓨터 사이언스 경제학까지 4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거 다 다운받아가지고요, 정리 싹 해가지고 경찰에도 제출했죠. 모른다? 제가 볼 때는요, 이준석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도 잘못된 게 뭐냐면요, 그래요, 뭐 이준석이 하는 말대로 메이저가 아니고 컨센트레이션이다? 그래, 그러면 그동안에 제출했던 서류 중에 이거는 뭐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동안에 이준석이가요, 하버드 졸업했다라고 하면서 복수 전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이밀었던 서류가 이겁니다. 준석 리. 자, 메이저 코스 2개, 컴퓨터 사이언스, 이코노믹. 여기는 메이저다. 그럼 네가 말하는 컨센트레이션 또 뭐냐라는 거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화면에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위쪽은 조금 잘렸는데요, information you provided 뭐라고 하냐, 귀하께서 주신 자료다라는 거죠. 즉 당신이 제공한 정보로 나는 이거를 적었어 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 쥐가 적은 겁니다. 자, 지금 나와가지고 하버드는 메이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컨센트레이션이다라고 했지만, 이준석이가 15년 넘게 국민을 속여왔던 이 서류에는요, 자, 메이저다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복수 전공으로.
복수 전공 제도 없는 하버드에서요. 최초 복수 전공자가요. 2026년에 6월 이후에 탄생을 합니다. 근데 이준석은 복수 전공이다라는 것으로 지금까지 사용을 했죠. 하버드 400년 가까이 되는 역사상 이 메이저, 그래 네 말대로 컨센트레이션이 2개가 나간 사람이 있냐?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전 세계 이준석이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준석이 계속 이렇게 막 마음대로 짓거리면서 언론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데요. 자, 이준석이 또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어 8과목 든 것에 대해서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면 어학을 하나 정도 하도록 권장하며 보통 랭귀지 사이테이션을 받도록 유도한다. 한국 사람이 한국어를 선택하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선택이기 때문에 중국어를 많이 선택할 뿐이다 라고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1학년 때 2.5 사사를 받았죠. 그래서 아마 너 이따구로 하면 졸업 못한다. 그래서 약간 전공을 바꿔라 라는 권고를 받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희한하게도 이준석의 말대로 어학을 그냥 들어보라 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2005년에 하버드 학칙에 페이지 140쪽에서 141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아시아학 인문학 트랙의 이수 요건과 이준석의 성적표는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동안에 이준석 때문에 하버드의 학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경제학과 요 학칙만 이렇게 주구장창 봤었는데 지금 이준석의 말대로 동아시아학 쪽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동아시아학에 대한 트랙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머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으로 제가 이준석이 동아시아학과를 나왔다라는 게 아니라 어찌 보니까 하버드 학칙에 동아시아학을 또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과마다 학칙이 있거든요. 그 학칙을 보니까 이준석이 왜 중국어를 초급 2개, 중급 2개, 고급 과정 2개, 총 6개를 들었는지. 자, 여기 첫 번째 언어 요건에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학칙에 뭐라 되어 있냐면요. 6개의 언어 과목 이수를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학년 때 원래 GPA를 가렸었는데요. 그 CBS 방송에 나와가지고 노출되면서 캡처가 됐죠. 2.544. 그걸 받고 뜨거워, 깜짝이야 놀래서 2학년 때부터 동아시아학으로 집중을 한 것이 아닐까 봅니다. 자, 2학년 때부터 이제 중국어 듣기 시작합니다. 초급 2개, 3학년 때, 자, 2005년부터 2006년 3학년 때죠. 그때 중급 과정, 그리고 마지막 4학년 때 중국어 고급 과정을 듣습니다. 그래서 6개 과목을 이수하라라고 요구를 하니까 동아시아학 전공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여기서도 보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두 번째 전공 필수 개론의 일치입니다. 자, 동아시아 필수 개론 중에 하나가요. 이 한국사가 있습니다. 자, 성적표 2003년, 2004년 여기에 이수 목록에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러니까 1학년 때 이 과목을 왜 들었을까? 전공을 작정하고 시작했다라는 증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세 번째 동아시아학 학칙 140쪽, 141쪽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중에요. 교양 그리고 선택 과목입니다. 자, 성적표에 찍힌 공자학, 그 다음에 중국 문학, 일본 목판학, 이게 동아시아학 전공 점수로 인정되는 과목들입니다. 자, 제가 요 노란 것으로 중국 공자학, 중국 4대 문학 왜 했을까? 아따, 중국어 사랑이 넘치고 넘치네. 전공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컴퓨터 사이언스보다 더 많은 수업을 중국어에 집중을 했고 경제학을 5개 들었습니다. 경제학이다, 학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중국어와 중국과 관련된 수업 8개보다는 택도 아니죠. 자, 그리고 도저히 이해 못하는 거 우드블러 프린트 시간이 남아가지고 일본 목판화를 수업하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아시아학 인문학 트랙의 이수 요건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공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는 커리큘럼을 따라서 이준석의 성적표는 정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준석이가 중국어를 살짝 지우면서 뭐 선형 대수학도 수업했고 비교 정치학 개론도 수업했고 뭐 투 코리아즈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경제학 원론 이런 거 공부했다라고 하지만 공부한 거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하버드 학칙에 주어진 필수 이수 과목에 대한 개수도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력을 부풀리는 것도 위법이지만 줄이는 것도 위법이다. 졸업장에 컴퓨터 사이언스 앤 이코노믹스라고 나와 있는데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적으면 오히려 허위 학력이 된다라고 합니다. 졸업장에 컴퓨터 사이언스 앤 이코노믹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필드 수업을 듣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CBS 아나운서가 뭐라고 하냐면 2011년도 연말에 하버드 전체 송년회 당시에 이준석과 같은 테이블에 있었다라면서 뭐 또 보증 세웠죠. 동탄 경찰서에서 하버드 학력에 대한 보증을 섰다라고 하는데 그 보증으로 부족한지 이제는 CBS에 나와가지고 그 아나운서를 또 보증 세웠는데요. 이런 거 보증 세울 시간에 그냥 아포스티오 공증 서류 한 장 내면 될 일인데 그 서류를 내는 것이 이렇게 힘드냐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이준석의 성적표를 쫙 보면요. 지금까지 컴퓨터 사이언스, 경제학 이게 아니라 동아시아학, 인문학 트랙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게 보인다라는 거죠. 어찌 이러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포스티오 공증 서류 하나만 딱 내면 그동안의 의혹들이 딱 정리가 될 거고 나 고소고발 수십 건 해가지고 괴롭힌 건 내가 용서해 줄게. 너 하버드 학력 제대로 됐네? 성관이 하고 내가 의심을 했는데 그거 잘못됐네? 미안하다. 사과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15년을 넘게요. 이 하버드 의혹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고발을 남발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짧게 정리해가지고 저격하는 글을 하나 봤는데요. 이 말이 딱인 것 같습니다. 김소연 변호사, 학력, 경력, 이력 등 과거를 궁금해하면 구속시키니까 절대 알려고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누구냐? 이재명의 애지중지 현지 누구? 김현지고 이준석이고 찌양이다. 대단하다. 크크크크 날렸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애지중지 현지에 대해서 네 학력이 어떻게 됐냐라고 물으니까 전국에 있는 현수막 걷어 제꼈죠. 이준석도 네 학력에 대해서 아포스티오 공증 서류를 좀 내보지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고소고발 남발하면서 선처가 없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성관이와의 유착 의혹을 넘어서요. 이거는 나라의 장학금을 받고 4년 동안 대학을 다닌 겁니다.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너그 아버지 돈으로 하버드 대학교를 다녔다라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에 장학금 받고 대학을 다니면서 성적 유지가 되지 않으면요, 장학금이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도 문제없이 4년의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라고 공보물에 적혀 있다라는 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2.544 1학년 때 2.544 정도 됐으면요. 장학금 끊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학생들에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이 잣대가 왜 이준석한테만 가면 이렇게 풀리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전공이다라고 외친 과목보다 더 많은 수업을 중국어로 채웠는지 그게 진짜로 동아시아학 커리큘럼과 똑 맞아 떨어지는데 이게 맞냐라고 묻는 거죠. 중국어가 자신이 있었고 성적이 최하위권이라 성적을 채우려는 꼼수였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면 안 되죠. 지금 금배지 달고요. 어디에 있습니까? 입법부에 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대한민국 세금 받고 있습니다. 보좌관이 9명이죠. 그런데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요. 그동안에 경제학을 학사했다라고 복수 전공이다라고 했다가 2023년에 스르륵 바꿨습니다. 이것부터 그동안에 국민에게 사기쳐왔던 거죠. 이것에 대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처가 없다라면서 고소고발 남발하고 동탄 경찰서 모자라가지고요. 이제는 CBS의 아나운서까지 보증을 세우면서 이지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진실은 성적표에 다 나와 있다라는 거죠. 자, 대한민국 정치를 더럽히는 이런 가짜들 가면 끝까지 벗겨야 되겠죠. 하버드 학칙은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준석이 거짓말하고 있을까? 하버드 학칙이 거짓말하고 있을까? 저는요, 이준석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으로는 컴퓨터 전공이다라고 우기는데요, 형편없는 점수와 성적표는 중국어, 동아시아학 전공이다라고 외치고 있죠. 15년 전공 사기극의 종착역은 어딜까? 결국은 국민의 심판뿐이다라는 겁니다. 이준석이 등장할 때마다 아포스티유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명절에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그 현대백화점 납품배 기억하시죠? 실패 없는 김영윤 추천 상품 신뢰를 이어서 이번에는 단독으로 준비했습니다. 4월까지만 딱 맛볼 수 있는 귀한 선물 바로 대접
짭짜리 토마토인데요. 여러분 인터넷에 널린 게 대저 토마토다라고 하지만 진짜 짭짜리는 하늘의 별 따기인 거 아시죠? 부산 대저동에서 생산된다라고 해서 다 짭짜리는 아니더라고요. 일정 브릭스를 넘어야지만 농협에서 공식적으로 짭짜리라는 이름을 허락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고요. 실제 대저동에서 이 짭짜리 인증을 받은 농가가 딱 3군데뿐이거든요. 오늘 그 농가의 한 곳에서 이 맛있는 토마토를 가져왔습니다. 진짜 중에 진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대저 토마토는요,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맛이 응축돼서 훨씬 맛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S 사이즈 아래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맛이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아예 판매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스몰보다 조금 더 작은 더블 스몰 사이즈가 확실하게 맛이 있더라고요. 바다 가까운 염분 많은 땅에서 자란 단맛, 신맛, 짭짤한 맛, 대저 토마토, 짭짜리 토마토 주문 즉시 수확해서 보내드리니까요. 실온에서 한 3일 정도 후숙하고 드셔보시면 환상적이실 겁니다. 수확량이 매우 적어가지고요. 이 주문이 너무 많으면 순차적으로 배송된다라고 합니다. 댓글창에 링크 올려두겠습니다. 가짜 짭짜리 토마토 속지 마시고요. 지난번 맛보신 배 신뢰를 이어서 토마토로 이어가겠습니다. 4월 지나면요, 내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니까요. 진짜를 알아보시는 우리 구독자님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김영윤이었습니다.